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착시 현상, 그리고 로봇주가 만든 착시 현상 때문에 돈을 번 사람도 주위에 많다고 하고, 어쨌든 뭐 경제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뚝뚝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뉴스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요. 지금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7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증가폭이 크게 꺾인 건데요. 중동 전쟁 여파로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2층 규모 카페. 한때 8명이던 직원들은 이제 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커피 원두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지면서 당분간 직원을 다시 늘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달 전보다 지금의 가격이 한 40% 정도 지금 상승해 있기 때문에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현 구조를 버티기는 힘들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진 건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취업자가 각각 5만 명대, 2만 명대 감소했고, 제조업도 5만 명 넘게 줄며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택배나 배달 등 차량 운행과 관련 있는 운수 창고업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으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선 11만 5천 명이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AI 발달로 코딩과 회계,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대체되면서 채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동안 이 분야 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 고용 한파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만 명 가까이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뉴딜 정책이 다음 달 본격화하면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SBS 지금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4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영업이 지금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영업 고용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무려 42개월째 지금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더군다나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또 인력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등등 모든 것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에다가 또 AI 시대에다가 등등이 겹치면서 정말 취업이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업도 이제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착시 현상이에요. 누구는 뭐 한일 사가지고 얼마를 먹었다, 누구는 뭐 현대차를 사가지고 얼마를 먹었다 막 하니까, 그냥 얘기 들어보면은 회사가 모두 그냥 뭐 주식 얘기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주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식장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또 신용을 얻어가지고서 이중에 이런 어떤 이자를 주면서 주식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계속 가면 뭐 괜찮겠죠. 이제 계속 가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왔으니까 우리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서 이러다가는 나만 벼락거지 되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심지어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주식의 광풍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옷값도 아낀다는 거예요. 커피값도 아낀다는 거야.
그래서 커피 한 잔이면 또 옷을 안 사면 주식을 한 주 더 살 텐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식값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명품 시장은 살아난대요. 백화점은 매출이 크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크게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완전히 1% 뭐 2%에 속하는 그런 재산을 갖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뭐 복사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래가지고 그걸 백화점 같은 데 써가지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 뭐 호텔도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나 그건 한쪽만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자영업 여기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민들이 말이죠.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여기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돈을 안 쓰는 그런 역설. 그러니까 주식 상승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이 또 전폭적으로 그게 맞고 어느 것이 또 전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이 꺼지고 있는 건 맞다. 몇 분야만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몇 분야만 좋은 거고 전체적인 경제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지금 취업 분야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 우려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주식에 지금 완전히 미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게 또 한번 조정을 할 경우에 뭐 조정이 아니라 이제 더 나쁜 어떤 그런 폭락을 겪을 경우에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속출하고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속출할 텐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어떤 심각한 후유증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말이죠. 그 가면 얼마나 가겠나. 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는. 안 산 사람이 바보 되는 거니까 너 왜 그러면 그 주식 말이야 안 샀냐. 안 산 게 바보 아니냐. 또는 왜 사지 말라고 그랬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가족 간에도 이게 오히려 오히려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이가 말이죠. 나빠질 수도 있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대요. 회사에서도 말이죠. 주식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하이닉스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그 우야감이라든가 내지는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단합에 지금 화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한탕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말이죠. 정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뭐 부동산은 그렇게 틀어막으면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 어떤 또 낙관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몰아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동산을 갖다가 폐쇄시키고 그쪽을 막아놓고 주식 몰이로 한 게 아닌가. 근데 이 몰이가 지금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후유증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득은 결과적으로 몇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 상당히 지금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스마트한 경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